네,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림은 반도체가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예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반도체라는 것은요, 적당한 전기를 갖다가, 적당한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를 갖다가 활용하는 그러한 소자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적당한 전기를 활용한다 이런 얘기로 보아서는 기억성질 봤었을 때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다 이런 말은 어떻게 되겠어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맞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반도체 하면은 떠올라야 될 원소 몇 조 원소라 그랬습니까? 이게 14조 원소라 그랬습니다. 14조 원소. 14조 원소에는 누구 있다 그랬냐면은 탄소, 그 다음에 규소, 그 다음에 저마늄 이렇게 있다 그랬는데,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있잖아. 반도체라는 거는요, 적당한 전기라 그랬어요. 적당한 전기. 자, 적당한 전기라 그랬는데, 이 적당한 전기를 갖다가 띄게 해주기 위해서는요, 뭐가 움직여야 되냐면은, 바로 전자가 움직여야 된다. 우린 얘기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자를 움직이게 해줘야지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도체 소자를 쓸 수 있는 내가 14조 원소라 그래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구만? 규소만, 그리고 저마늄만 된다 이거예요. 규소, 저마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애들 갖다 활용할 수가 있는데 탄소는 안 돼요. 탄소는 왜 그런 거냐면은, 알다시피 탄소 같은 경우에는 저 뭐 눈치챈 친구들은 아시겠지만은 얘가 2주기 원소가 되는 거고 얘는 3주기 원소가 되는 거고 저마늄 같은 경우에는 4주기 원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진행이 된다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전기를 띄게 해주려면 뭐를 움직여줘야 된다 그랬냐면 제가 전자를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걸로 토대로 얘기했었을 때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은요, 핵과에 있어가지고서는 껍데기가 2개, 3개, 4개가 된다는 거니까 전자 간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아무래도 2주기가 제일 가깝고 4주기가 많이 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력도 그렇고 청력도 그렇고 가까운 데서 잘 일어날까요? 먼 데서 잘 일어나게 될까요? 당연히 가까운 데서 잘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봐봐. 2주기에 있던 애가 원자핵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전자가 여기서 존재해 버린다면은요, 얘와 얘 간의 인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전자의 움직임을 발생시킴에 있어가지고 서는 2주기는 다른 애들 대비 어떻게 돼? 조금 더 제한적이 되겠지. 그래서 2주기 같은 경우에는 전자의 움직임이 좀 수월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속박되는 정도가 다른 3주기, 4주기 이런 애들보다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전자 움직임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적 성질 띄기가 어렵다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교육과정상 봤었을 때는요, 반도체 수소로 조금 더 어울리는 우리가 누구라고 봐야 되는 거냐면은 보시다시피 3주기, 이 녀석이 조금 더 어울린다 그런 얘기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반도체 물질이다 이 얘기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가 나와 있는데, 자,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빛 에너지로 이용하는 애는 누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 발광 다이오드 있죠? 자, 요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개념 중에 뭐가 있다 그랬냐면은, 자, 발광 다이오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광 다이오드라고 있어요. 자, 발광 다이오드와 광 다이오드 한 글자 차이가 되겠죠? 얘는 발자가 들어가고 얘는 발자가 안 들어가게 되는 건데, 둘 다 공통적인 특징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둘 다 정류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정류작용. 자, 정류작용이라고 말하면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을 갖다가 제가 정류작용이라는 것은 개념 설명 때 한번 얘기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의 가장 큰 차이점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은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정류작용을 하게 되는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차이점은 발광 다이오드는 정류작용하면 있어가지고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로 전류가 흐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로 진행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의 대칭성을 이용하게 되는 건데, 얘는 발광, 말 그대로 빛을 갖다가 발산시키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빛 에너지로 이제 만들어주는 역할을 갖다 우리가 발광 다이오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대칭성을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빛 에너지를 갖다가 뭐 하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개념 수업 때 우리는 정리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빛 에너지 만다, 전기를 흐르게 해줘가지고 빛을 내겠다 이런 의미로 인해서 뭐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고 보면은 라이트 에미싱 다이오드라 그래가지고서는 LED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봐. 빌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이용을 한다? 뭐가 있겠죠? 이거는 태양, 광, 발전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얘가 태양광이에요. 열이면 된다, 안 된다? 열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 조금 조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왼쪽 한번 다시 와볼게요. 발광다이오드가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이 해드렸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발광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겁니까? 빌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데 여기에 전기가 빌에너지로 만들어낸다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디그선지도 우리가 맞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냐면은 5번이 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